최근 지자체마다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양주시의 회천 4동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17살 A군이 승용차를 몰다가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박물관은 온돌, 해암사의 겨울나기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38개의 건물터에서 발견된 온돌 시설을 통해 조상들의 겨울나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시 자체의 예산을 들여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지역 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해당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요즘 줄어드는 인구 소식 많이 들리죠.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양주시 회천 4동입니다. 이 한 동만으로도 5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회천 4동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만 명을 돌파한 이후 8개월여 만에 6,5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양주시 승격 당시 회천 4동 인구수는 6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2만여 명, 2018년에는 2만 8천여 명, 2019년 11월에는 3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6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옥정 신도시 조성과 GTX 7호선 개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광역전철 7호선이 이제 옥정 신도시에 이제 연장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사업하고 또 이제 그 경기도가 추진한 그 GTX 사업 그게 이제 그 양주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건설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입주가 완료되면 5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의 인구가 4만 3천여 명, 인구수로만은 작은 군 못지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현재 22만여 명인 양주 인구 중에 4분의 1이 회천 4동에 살게 됩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시의 이제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기반 시설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갖춰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회천 4동의 인구 증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맞는 다양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10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17살 A군이 승용차를 몰다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먼저 앞차를 들이받고 옆 차량 2대를 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박물관은 내년 2월 9일까지 온돌, 해암사의 겨울나기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해암사 건물 중 총 38개의 건물터에서 발견된 온돌 시설은 현재까지 국내 단일 유적 중 최대 규모로 옛 해암사에서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의 겨울나기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100여 건의 전시물과 정보 패널 등을 통해 사적 제128호 양주 해암사지 곳곳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온돌의 현황과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지역 내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조건은 산모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산모의 신분증을 가지고 의정부시 보건소 또는 동부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4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0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6일 동안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도와 도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해 예산안도 다뤄집니다.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27조 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등 40개 안건을 심의할 계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이 다뤄집니다. 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도정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거 빈곤의 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물리적 주거 안정과 더불어 심리 사회적 안정 및 종합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의회는 6일과 7일 이틀간 도정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억여 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문을 연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수리,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을 팔지 않거나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2019 경기도 사과 품평회에서 포천 사과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과 품평회에는 50점의 사과가 출품돼 경기도 내 최고 품질 사과라는 명예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심사는 당도와 과중을 기준으로 하는 계측 심사와 색깔, 맛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포천시는 고품질 사과 재배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재배 기반 확대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6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는 빈집을 포함해 모든 가구와 주소, 거처 종류 등 4개 기본 항목을 조사합니다. 또 일부 가구는 빈집 여부와 건축 연도, 난방시설, 농림어가 여부 등 8개 특성 항목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정부시가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이런 집단들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쓰레기장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그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자일동으로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지난 8월 있었던 의정부 소각장 이전 반대 집회. 의정부는 물론 포천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 소각장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무시, 불토인정, 의정부시는 각성하라!
소각장 애종 부지로 지켜버린 자일동 주민들이 분통을 퍼뜨립니다. 주민들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소각장 이전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굴뚝에다가 5분 간격으로 계속 송전을 해서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걸 통제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유해 정도를 전부 측정을 하고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국제 수준에서 관리가 됩니다. 의정부시는 이 근거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소각장이 자일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환경 영향이 있을지 예측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밀락 2지구와 자일동 등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주장에 대해선 건강 영향 평가 결과 전 항목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악취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전 항목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소각장 운영 시 초미세먼지가 연강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는 현황 농도 자체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일 뿐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농도 자체가 지금 환경 기준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영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 박사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자일동과 인근 밀락지구의 지형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자일동 지역은 그 산지 지역이고 또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오염물질이 나가게 되면 오염물질들이 주변 지역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 이 밀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도 많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결국에는 노출이 되고. 김 박사는 또 하천변에 있는 소각장을 산지 근처로 옮기는 건 역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의 4개 소각장 자체가 다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보면 결국 서울시도 고려한 것은 뭐냐면 소각장에서 배출된 대기 배출가스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입지를 정했는데 오히려 의정부는 그렇게 정암 소각장이 결정돼 있고 잘 활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소각장에 집진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염물질에서 이제 집진 시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최대한 봐줘도 미세먼지를 한다면 PM10 정도고요. PM2.5나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소각 시설에서 다만 방해적 탄화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재진은 김 박사가 제기한 소각장 이전 문제점을 정리해 의정부시에 전달했습니다.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요청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의정부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소각장 이전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피해는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저희 환경영향 평가 투어를 보시면은 그쪽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게 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강상 문제라든지 어떤 영향이든지 이상이 없다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시 소각장 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이전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